얼굴이 맑고 용모가 수려하면 청산과부가 되어도 규문을 지키는 연료가 된다. 그러니까 귀한 여인은 아무리 좀 젊어서 남편을 일찍 여인다 하더라도 그 여인인 걸로 가지고 이 연료를 끝까지 지킨다. 뭐 옛날의 기준에서 보자면 아주 귀한 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부인이 일찍이 남편을 여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 연료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어떤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용모가 수려하다라는 말은 이제 뭐 요즘은 꼭 이렇게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정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명나라 시대 때고 명나라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용모가 단정하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려하게, 수려하게, 귀하게, 뭐 아니면 좀 풍요롭게 생긴 여인을 얘기하는 거죠. 귀하고 아름답고 이런 여인은 아무래도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생겼다가 아니라 귀하게 단정하게 생겼다. 그런 여인은 반드시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주변에서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은 유혹 자체가 힘들어요. 가까이 접근하기조차도 어렵죠. 혈윤색화, 즉 혈색이 윤택하고 얼굴의 혈색이 온화하게 되면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간통을 한다 하더라도 도저히 말할 수 없게 된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한자에서 번역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얼굴의 혈색과 얼굴의 온화함,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정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간통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약간 부연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얼굴의 혈색이 좋고 기운이 맑고 깨끗한 이런 분들은 절대로 간통을 하거나 아주 정절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런 여인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정절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직역하는 데에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봉의 눈처럼 길고 뺨이 둥글고 이마가 단정하면 극품의 부인이 될 수가 있다. 봉황의 눈은 아주 귀하디 귀한 눈이죠. 귀하디 귀한 눈썹도 수려하고 눈매도 수려하게 되고 또 코도 아주 단정하게 긴 듯 하면서 얼굴 전체가 부드럽고 둥근 듯 귀한 이런 형태의 얼굴이 되겠죠. 그러니까 귀한 얼굴에 중요한 건 봉황의 눈인데, 봉황의 눈은 가장 가늘고 긴 눈이에요. 근데 꼭 여인의 눈이 이렇게 가늘고 길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뭐 어안이라는 뭐 직어안이라는 눈이 있기 때문에 뭐 가장 귀한 눈은 봉안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꼭 봉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살짝 둥글고 긴 직어안이라 해도 충분히 집안을 살찌고 귀하게 사는 여인이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눈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마가 단정해야 되는 거죠. 이마가 단정하다는 것은 이마가 이렇게 조금 찌글찌글하거나 뭐 이마가 뒤로 기울어졌거나 이런 이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정하고 넓은, 여자 이마는 세로로 긴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둥글게 넓은
이마를 단정한 이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는 단정한 이마를 가져야, 그래야 귀한 대접을 받고 귀한 여인이 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귀해야 이 본인이 귀함으로써 귀한 아버지, 귀한 남편, 귀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남편이 있게 되는 거고, 역시 귀한 아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마가 꺼지고 턱이 뾰족하고 광골이 횡골이 되면 하천하게 되어 감히 말로 닿을 수 없게 된다. 예. 그러니까 이마가 꺼졌다는 것은 이마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예. 이마는 기본적으로 이 귀와 귀를 상징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이마와 남자의 이마가 아주 훌륭하게 두툼한 이런 이마를 가졌다면, 그거에 비해서 여자의 이마는 조금 낮지만 전체적으로 볼록한, 둥글듯 이런 이마를 복간지액이라고 얘기해요. 복간지액인데 좀 약간 단아하게 낮고, 이런 이마야 되는데, 만약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울퉁불퉁 찌그러지거나 아니면 뒤로 눕거나 아니면 이마가 너무 지나치게 낮아서 뭐 이마의 높이가 거의 뭐 손가락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이런 거는 귀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턱이라는 것도 둥글게 좀 풍만하게 여유롭게 아주 둥글게 발달되는데, 그러지 않고 뾰족하고 턱이 가늘고, 뭐 요즘 얘기하는 이런 턱이 뭐 예쁘다 하는데, 이건 예쁜 게 아니라 복이 없다. 둥근 턱은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뾰족한 턱은 이게 첨해라고 얘기하죠. 턱해자를 써서. 이렇게 되면 복이 졌다, 아니면 말년에 자녀 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또 뭐 역시 이제 광골이 너무 지나치게 우람하게 커도 역시 박복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박복하게 되면 박복한 남편, 박복한 자녀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누구한테 탓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복이 있다 없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뾰족하다, 두툼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박복한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스스로 약간 적당히 풍만하게 살을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살을 빼서 자기의 복을 깎아먹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풍만한 여인이 훨씬 더 복이 많다. 그래서 만월지상에서 완전히 비만한 상은 아니에요. 적당히 포만한 그런 상이 귀하다, 그리고 복이 많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막 살을 엄청나게 살찔 필요는 없어요. 단아하게 단정한 그런 상이 복이 많은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양귀비가 호색한 것은 모두 눈이 그러니까 돌출되었지만 눈빛이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눈이 도란기가 있다는 거죠. 도란이라는 거는 이제 눈이 약간 춘방울처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란이 되어도, 그러니까 도란이라는 건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와 보이고, 눈 전체가 약간 이제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도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튀어나올 돌, 눈 안자. 도란이라는데, 도란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이제 화와 수가 너무 지나치게 범람하고 강한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 수화가 너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갖 풍파를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신장, 눈빛이 은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당나라 황제의
첩이 되긴 하죠. 예, 첩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호색한이지만 호색한 거는 도란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귀부인의 어떤 이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눈빛이 감춰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시 여인의 재능이 뛰어난 것은 다만 혈색이 온화하고 밝고 윤택하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귀부인은 얼굴이 전체적으로 단아할 뿐만 아니라 뭐 코도 수려하고 눈매도 단정하고 이렇게 이제 될 뿐만 아니라 얼굴의 혈색이 아주 곱고 부드럽고 윤기가 나면 그런 것들로 이제 이 귀부인의 이제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여인은 귀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서 이제 이 그 오씨 여인으로, 그러니까 사씨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러니까 오나라와 월나라가 이제 이 양국이 그 격돌을 아주 심하게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서 사씨 여인이 자기의 재능을 바르게 펼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녹색 구슬을 몸에 걸치고 누각 앞에서 추락한 것은 인당이 함몰하여서 한탄스럽게 된 것이다. 예. 모든 얼굴이 단아하고 귀하다 하더라도 인당의 기운, 예, 눈썹과 눈썹 사이에 이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튀어나온 것도 안 좋고, 예, 인당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함몰한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당은 적당히 두툼하고 적당히 넓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 손가락 2개 정도는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이게 풍만하게 적당히 풍만해서 인당과 인당 사이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나온 것도 안 되고 너무 움푹 꺼진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아주 귀한 뭐 옷구슬을 걸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이 그러니까 아주 한탄스럽기 때문에 누각 앞에서 추락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측천무후가 비구니가 되었다가 고정을 만난 것은 얼굴이 둥글고 입술이 주사를 바른 듯 붉기 때문이죠. 예. 고종의 아버지의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측실이었죠. 측실이었는데 이제 왕이 죽으면서 모든 여인들은 이제 비구니가 되어야 되는 좀 한탄스러운 기우구하게 되는데 고종이, 예, 이 측정무후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제 이 비구니가 된 측정무후를 불러들여서 자기의 이제 또 첩으로 삼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강권이 너무 측정무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예, 그 지혜로움이 바로 이제 입배, 원래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한 여인이겠지만 입술의 능선이 뚜렷하고 아주 붉은 입술, 예, 이런 입술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고정의 눈에 띄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입술이 아주 새빨갛고 치아가 깨끗한 여인의 이 측정무가 고정의 눈에 띄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이후로 이제 측정무의 뭐 권력이, 예, 잠시, 예, 당나라에서 잠시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영의 능력이 대궐의 문을 16번 깬 것을 허리둘레가 4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다. 예, 4척은 그러니까 1척에 30.3cm가 되는 거고, 요거를 이제 4cm로 그러니까 4로 곱하면, 예, 121cm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여인들은 좀 푸만했고 푸만한 것을 또 귀하게 여겼고, 또 이렇게 푸만한 것을 또 키가 작거나 그런 여인이 아니라 좀 약간 몸매가 수려하면서 키가 크고 허리둘레가 컸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다. 예. 뭐 풍만한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단정하게 이 어영의 능력이 단지 허리가
뭐 사척이 되었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징적으로 몸이 좀 풍만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외에 눈이 아주 총명하고 뛰어나고 입술이 붉고 이런 것은 배제하고 허리가 풍만한 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왕소군이 북번에, 북번에서 죽은 것은 입이 작고 이마가 어둡고 치아가 뾰족하기 때문이다. 왕소군은 원래 이제 무술이 출신이에요. 뭐 왕의 출실도 아니고. 예. 북번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얘기하면 티벳이죠. 티벳 쪽으로 시집을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소군은 원래 이제 이 왕 입장에서 티벳이 아주 귀한 여인, 예쁜 여인을 보내라.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왕 입장에서는 아주 이쁘고 잘생기고 이렇게 귀한 여인을 보낼 수 없으니까 이 무수리 중에서 좀 못생긴 여인을 선택해서 보내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화가를 시켜서 모든 무수리를 그리게 해요. 근데 무수리도 나름대로 돈이 있어서 자기를 좀 이쁘게 그려달라고 이제 화가들한테 부탁을 해요. 근데 못생긴 여인들은 돈이 있어서 이쁘게 그렸는데 왕소고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자기가 이쁘게 그려달라고 할 만한 여력이 안 나니까 그냥 돈이 없다 보니까 화가들이 제일 못생기게 가장 추하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가장 추한 이 초상화를 그린 이 여인이 북번으로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그림을 보고 추천을 했는데 나중에 딱 봤더니 너무나 이쁜 자기한테 이런 예쁜 무수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도 못한 거죠. 나중에 후회했죠. 예. 근데 이제 북번에 간 것 자체가 이 좀 귀한 건 아니죠. 아주 지역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래서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바로 중국 입장에서는 막복하다. 예. 그래서 입이 너무 지나치게 작고 이마가 어둡고 치아가 뾰족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북번에 가서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오부인은 이제 송건의 이제 송견의 이제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 오부인이 두 명의 영웅을 낳은 것은 배꼽이 아주 깊고 그 깊은 배꼽 속에 구슬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귀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꼽이 깊고 얕은 거에 따라서 아들을 많이 두고 아들을 뒀다 하더라도 이 귀하게 출세하고 영웅 호골이 되는 것은 배꼽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건 실제로 이제 황실에서는 이 황제의 부인이 된다라는 거는 이 몸에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부터 발가락 모든 부위를 일일이 황실에서 검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배꼽이 얼마나 깊은가 라는 것도 측정을 했던 거예요. 요즘은 그런 것을 측정할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왕실에서는 반드시 다 모든 걸 측정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죠. 매신의 처가 귀하지 않은 것은 입이 넓다. 입이 넓다는 건 입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입이 단정한 게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입이 큰 여인은 귀하지 못하다. 귀하지 못한 입이 여자 입으로서는 너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또 몸이 또 너무 지나치게 큰 거다. 훌륭하게 살만 뒤룩뒤룩하게 찐 모양이 된 거고 또는 이제 허리가 가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몸은 큰데 몸에 비해서 허리가 너무 개미허리처럼
가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화가 맞지 않은 형상이기 때문에 매신의 처가 귀하지 않다. 그래서 고로 여인이 어찌 대장부가 되겠는가? 눈이 크고 눈썹이 옆으로 쭉 뻗어서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인의 상은 전체적으로 풍만하고 얼굴은 단정하고 이런 상이 되어야 귀부인이 되거나 아니면 귀부인의 첩이 됐다. 뭐 요즘은 뭐 첩이란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귀부인을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여인이 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을 왕성하게 하고 귀한 아들을 낳는 것은 준두가 밝고 입술이 붉으며 인당이 넓기 때문이다. 예. 뭐 남편을 왕성하게 한다, 귀한 아들을 낳아서 아들 역시 출세한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인당,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마도 단정한 이마를 가져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눈썹이 수려야 되죠. 좌우의 눈썹이 마치 초승달처럼 수려야 되고 그 가운데 미간 사이가 마치 이렇게 도장 인자 모양의 인당이 단정해야 되고 그 단정한 인당에서 내려온 코 역시 둥글고 부드러운 코, 좌우에 둥근 코. 그래서 옆에서 여자 코는 너무 지나치게 클 필요 없이 단아하고 이렇게 귀한 콧매를 가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걸맞는 입술이 역시 이제 예쁘고 단아하게 그런 두툼한 입술을 가져야 그래야 이제 이런 조건이 바로 귀한 남편과 귀한 아들을 둔다. 이건 본인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남편과 귀한 아들을 둔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이제 반해서 반평생 동안 결혼할 배우자가 없는 것은 얼굴의 혈색이 어둡고 음성이 시끄럽고 또 안신이 거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귀한 부인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얼굴의 혈색이 너무 지나치게 없다, 얼굴이 시커멓고 얼굴이 그늘이 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굴의 때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컴컴한 그림자와 그린 이런 형상은 기색이 어두운 거죠. 이거를 이제 기체라고 얘기해요. 얼굴이 어둡다. 뭐 기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색암이라고 얘기하죠. 기가 체하거나 또는 색이 어두운 경우는 이제 색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귀한 얼굴이라 하더라도 역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좀 기회를 잃게 되는 거고, 또 눈빛이 거칠다. 눈빛이 맑고 수려하게 투명한 눈빛을 가져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고 그냥 칙칙하고 어두운 눈빛 또는 거친 눈빛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신체가 아니라 신장, 눈빛이 감춰진 형상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탁한 신탁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이런 것도 좋은 남편, 좋은 자녀를 두기 어렵다. 그러니까 제일 꺼리는 것은 모든 인체의 기운이 어디로 나오냐? 바로 음성이에요. 그 사람의 기운이 맑고 탁하다라는 것은 바로 음성이죠. 음성이 여자는 아주 단아하고 그러니까 좀 맑게 깨끗하게 울리는 종과 같은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 음성이 탁하다. 탁성. 음성이 탁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의 복록을 깎아 먹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음성이 거칠다 라고 하죠. 거칠기도 하고 시끄럽다.
이 조자는 시끄럽다, 산만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음성이 예, 좀 부드러운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이 성조라는 거는 뭐 약간 수다스럽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막 시끄럽게 수다스러운 목소리도 역시 좋은 음성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남편뿐만 아니라 좋은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출세하고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면 내 목소리를 부드럽게 온화하게 바꾸면 이것도 역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예, 남편도 좋게 바뀌고 자녀도 귀하게 바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일생의 복록은 있지만 음탕한 게 많은 것은 눈빛이 들뜨고 혈색이 밝기 때문이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눈빛이 들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눈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귀한 눈빛은 예, 어떤 형태가 귀하냐? 바로 이제 눈동자에서만 빛나는 것을, 은은하게 빛나는 것을 이제 신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거는 이제 뭐 눈빛이 다른 데로 누설되는 현상이 없는 걸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 눈빛이 들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눈이 좀 큰 듯하게 되고, 대신 어디에서 빛나면 바로 이 하얀 동자에서 빛나요. 눈동자에서는, 검은 눈동자에서는 빛나지 않고 오히려 하얀 눈동자에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시인이 예, 유산됐다, 흐를 유자에 예, 흩어질 산, 이것을 이제 눈빛이 흩어졌다 라고 얘기하죠. 신유라고 하기도 하고 신산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눈이 좀 촉촉하다, 눈이 좀 우수에 젖은 듯하다, 이런 경우 보통 이제 이 중국 여배우들의 눈빛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끼가 있는 눈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이제 끼 있는 눈, 끼가 있는 눈이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눈이 바로 예술성이 있으면 좀 더 이제 자기가 아주 단정하게 귀한 눈빛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연예인들, 뭐 가수나 연예인들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눈빛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끼가 있으면 그런 끼를 개발해서 자기의 어떤 재능을 발현하면 되는 거고, 눈빛이 단정하면 단정한 대로 자기의 재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눈이 모두 이제 들뜨거나 혈색이 너무 화사하게 빛나면 이거는 좀 약간 도화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음탕하다라고 하지만 다 눈빛이 음탕한 건 아니에요. 또 이제 다음 문장을 보면, 두 눈이 한 쌍으로 모두 좋으면 타고난 성품이 귀격으로 총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두 눈이 모두 맑고 투명하게 빛나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눈빛이 아니라 한쪽이 단정한 눈빛을 가지게 되면 다른 한쪽 눈도 역시 단정한 눈을 가지게 돼서 두 눈이 똑같이 밝고 투명한 빛이 빛나게 되면 이거 자체가 귀하게 되는 거죠. 눈동자는 아주 새까만 흑정이 되고, 눈빛은 은은하게 빛나게 되면 이런 눈빛이 바로 귀하게 된다. 본인이 귀해야 본인이 출세하고 본인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눈에 이제 좋은 눈썹, 두 눈썹이 활과 같이 멋지게 펼쳐지게 되면 자연히 현명한 낭군을 배우자로 맺게 된다.
그러니까 뭐 눈썹은 시날미처럼 아주 멋지게 길게 이어지게 되고, 눈은 아주 단아하고 귀한, 그러니까 뭐 봉황의 눈, 단정한 코, 요렇게 되면 뭐 본인도 귀할 뿐만 아니라 귀한 남편을 두게 된다. 또한 이제 손가락이 죽순과 같고 피부에 향기가 나고 살이 윤택하면 황후가 된다. 이거는 이제 손에 대한 얘기인데, 손이 아주 귀한 여인은 아주 곱고, 아주 단정한, 아주 길쭉길쭉한 그런 손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가지게 되고, 또 이런 손들이 전체적으로 마치 죽순처럼 쭉쭉 뻗은 손, 이런 손이 이제 왕후가 된다, 황후가 된다, 왕후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후는 이제 여기에서 뭐 제후라고 얘기하는데, 황후는 이제 뭐 황녀가 된다라는 뜻이죠. 그 손이 굉장히 귀해야 돼요. 귀하다는 거는 죽순처럼 쭉쭉 뻗은 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몸에서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향기가 난다. 자연히 향기가 난다. 이런 것이 황후의 조건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